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혹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어느 것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알레르기를 소개하는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남편 알러지입니다. 남편 알러지와 비슷한 주제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이름하여 인간 알러지죠. 그런데 인간 알러지 드라마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사람 손을 잡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나 숨이 막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간 알러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단어를 바꿔보죠. 남편 알러지.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기상천외한 알레르기 시리즈로 제목을 붙여 올릴 건데요. 이런 알러지도이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소재라서 기상천외한 알러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난다, 참을 수 없다, 이혼하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남편 알러지 환자라고 분류하는 이 컨셉이 기상천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쾌한 최원장 채널 초창기에 인간 알러지 영상을 올렸었어요. 거기에 몇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누구랑 얘기하면 신박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도 심장이 벌컥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고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기가 빨린다, 자아가 분리된 느낌이 든다, 머리가 멍하다, 그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 며칠간 몸이 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인간 알러지냐, 그렇게들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물질에 알러지가 있어서 신체에 불쾌한 과민 반응이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알러지는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나보면 알러지가 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미친듯이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힘들 때 네가 좀 참아봐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바꿔봐라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사람에 대한 알러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땅콩에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목이 붓고 간지러운 사람 보고 네가 좀 참아봐라,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참 유난을 떠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알러지는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알러지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대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고 유난을 떠는 내가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알러지는 마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편 알러지에 시달리던 어떤 환자분의 실제 케이스입니다. 남편께서 너무너무 노력하시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혼 직전에 명쾌한 최원장을 찾아오셨는데요. 와이프가 너무 예민하니까 남편이 집에 없는 척 숨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죠. 그리고서 조심조심 와이프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 부인은 남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심장이 뛰면서 어지러워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막 두드러기가 나길래 쳐다보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솜털이 쭈삐 서는 게 아니라 두드러기가 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누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껴서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실험을 해봤더니 남편이 3m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숨이 차더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알러지죠. 심장이 뛰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마비되고 저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왼쪽에 앉으면 왼쪽의 감각이 없어지고 저립니다. 그분이 오른쪽으로 앉으시면 저리는 느낌과 통증이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증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냥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서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정도라고 하면 정말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에 안 끼면 되고,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알러지가 심하면 보통은 성격 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혼하기 쉽습니다. 엄마 알러지가 심한 사춘기 아이들은 심한 경우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알러지가 심하다면 그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누구는 몸이 아파 병원을 들락거리고, 누구는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누구는 집에 안 들어오고, 누구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저 집안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마누라는 화병이 심해서 바가지를 들들 볶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는 알러지 반응이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 알러지 중에서는 남편 알러지가 가장 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인간 알러지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데요. 명쾌한 한의원의 환자층을 생각해보면 95%가 여성분들입니다.
요즘에 간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좀 남성 비율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원조 알러지 환자들은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알러지를 특정 물질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뇌회로에 각인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감정적입니다. 그게 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성에게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세할 때,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할 때 신체 컨디션과 감정 상태가 계속 출렁거리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이 서로 양이 맞아야 되고 주기도 맞아야 되고 장기간 같은 주기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버리면 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성 호르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욕을 자극하는 느낌이 꾸준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알러지에 취약하게 되고 부인 알러지보다 남편 알러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되고 갱년기 화병의 기본기를 깔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성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어머니 알러지와 며느리 알러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이것은 뭘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결혼하고 시댁과의 충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알러지가 심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이 알러지가 생기고 예민한 분이 더 고생을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정말 예민하시죠. 알러지 대마왕 명치한 체원장을 낳으신 분인데요. 어머니의 알러지 캐릭터를 제가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아주 털털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어머니가 싸우면 누가 고생합니까? 우리 사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아주 골머리를 썩고 속으로 애끓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알러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더 불안한 사람, 더 예민한 사람이 충격을 더 받고 몸이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아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왜 남편 알러지가 그렇게 많을까?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으면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사는데 왜들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왜 그렇게 남편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것을 더 잘 기억하니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연을 나눈 그 상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전혀 상관없는 제3자와의 기억보다 훨씬 강하고 날카롭게 각인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그 음식이 알러지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알러지도 그렇고 엄마 알러지도 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알러지가 하나 생기면 서서히 비슷한 에너지에도 알러지 반응이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새우에 알러지가 있었는데 전복에, 새우에, 나중에는 멸치까지 알러지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 알러지로 시작했는데 시어머니 알러지, 시댁 알러지, 거기에 자식 알러지까지 막 확장되기도 합니다. 알러지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생존하기 위한 회피 반응입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뇌는 수시로 판단하는 종이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각종의 것에도 경계 메시지를 붙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에 가지수를 늘려버리고 나를 위협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에게까지 알러지가 확장됩니다. 남편 알러지가 심한 것뿐인데 자기 자존감이 깎이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자신이 없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 알러지에 지배를 받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우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남편 알러지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명치한 체원장도 별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수시로 올라오는 알러지는 치료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지 마시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알러지 치료하는 게 쉽습니다. 남편 알러지 치료 가능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